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조합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던 일들이 철퇴를 맞게 된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20여 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안이나 특히 분양가를 보장하거나 임대주택을 제로 등을 제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이죠. 사업 시행인가를 마친 한남 3구역은 면적이 38만 6,395.5제곱미터 규모로 일반 분양이 4,940가구와 임대주택 876가구를 포함해서 총 5,816가구를 건설하는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합은요, 올해 말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 등을 거쳐 돌아오는 2024년에 입주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번 입찰 선정 과정에서 적발된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해당 건설사 3곳을 서울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주택건설본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라든가 불량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바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은 쉽게 설명하면은 달동네를 개발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우리는 재건축이다 하는데, 재개발 사업은요, 그 지역에 여러분 달동네는 아무래도 정비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가 되고 불량 건축물이 바로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그 인근 지역의 상업적이라든가 그리고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이 회복되고 그 인근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바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뭐냐? 바로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원의 임원 등의 선임, 즉 조합원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정됐을 때 그 조합원의 임원들은 행위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조합원의 임원이 되면 각종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약에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금품이라든가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는 안 됩니다. 또한 금품이라든가 향용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3자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32조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학년 5반입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135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위조한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32조에 조합 임원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들이 금품이라든가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계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합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이런 건설회사, 시공사하고 각종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계약 방법 및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1항입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공사 계약을 맺는다, 용역 계약을 맺는다, 물품 구매를 한다, 어떤 걸 제조한다, 이런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일반 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 규모가 적거나 또는 재난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9조를 위반했다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29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전문 조합 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그런 조항을 설명드렸는데, 과거에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는데요, 비리들이 너무 많이 난무했죠.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품이라든가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구속되는 조합장이라든가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조합 임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속을 당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퍼주기 경쟁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건설 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자들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건설사들에 대해서 재입찰을 권고한 상황이고요.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재개발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 건설사들은 2년간 입찰 과정에 참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부정과 부조리가 난무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도소 담장을 타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서민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회사와 조합원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들의 비리 부조리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